일본 항공모함 히류는 미드웨이 해전 당시 제1항공함대 제2항공전대 소속으로 지난번에 살펴본 항모 소류와는 자매함입니다. 소류는 준공된 날짜가 1937년 12월 29일이었는데 히류는 1939년 7월 5일로 미드웨이 일본 4항모 중 가장 늦게 취역한 함이었습니다. 히류는 1942년 6월 4일 오후 5시경에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 급강하 폭격대로부터 전방 엘리베이터부터 앞쪽으로 4발의 폭탄을 차례로 맞고 함의 앞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어 항모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나 기관부는 손상을 입지 않았고 지휘부도 건재해 계속 후방으로 퇴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히류는 일단 큰 피해를 입은 이상 미군 항공기의 공격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오늘은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동 불능이었고 오후 7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침몰한 카가와 소류에는 승조원 구조 임무를 위해 각각 구축함 2척씩이 붙어 있었지만 히류는 6월 4일 오후까지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주변에 기동부대의 남은 수상함들이 따라다니고 있었고 중순양함 토네와 치쿠마 그리고 전함 하루나와 키리시마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부대 소속 제10구축대 구축함 4척도 불타는 히류 근방으로 왔는데 이 4척은 카자구모, 유우구모, 마키구모 그리고 아키구모였습니다. 히류는 나름대로 승조원들이 소화 작업에 힘썼으나 기록에 의하면 전방 비행갑판 아래 소화장치를 쓸 수 없어서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6월 4일 오후 9시 반경부터 토네와 치쿠마 제10구축대가 히류 옆에 모여 소화 작업을 개시했으나 제대로 호스를 통한 소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히류는 약 4노트 정도로 속도를 줄여서 항해하고 있었는데 기록에는 전방갑판 아래의 화재가 기관부로 번져 우현 쪽 기관을 포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히류의 밑부분 기관부에서 계속 소화 작업을 하고 있는 기관부원들은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군은 히류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항모 요크타운 공격대에 참가했다가 히류로 생환한 하시모토 토시오 대위. 하시모토는 당시 히류 내부 승조원들의 분위기가 엔진은 돌아가니까 소화만 제대로 된다면 일본으로 회항할 수 있다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소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언급한 대로 함내 소화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양동이들을 망에 연결해 바닷물을 길어서 소화를 시도했지만 대화재에 이런 방법이 큰 효과가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기관부에도 영향을 미쳐 히류의 속도는 줄어들어갔습니다. 당시 히류 근처에 있었던 제10구축대 소속 구축함 카자구모의 함장은 요시다 마사요시 중좌였는데 히류 주변에서 호위하면서 저속으로 항해하던 중 밤이 되었고 히류의 불길이 잦아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공식 기록에도 일시 진화의 희망이 생겼다고 나와 있고 히류 함장 가쿠토메오 대좌도 요시다 함장에게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오후 11시경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동이 진화 작업이 효과를 거두었는지 어쩐 일인지는 모르지만 화재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빠져든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 58분 대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희망을 가졌던 히류의 운명은 이제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일본 수뇌부는 전함 하루나 또는 키리시마를 이용해 히류를 예인하려는 생각도 했으나 폭격을 맞은 함의 앞부분이 크게 손상되어 함체에 무리가 따라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가쿠토메오 함장에게 기관부로부터 전령이 도착해 전한 소식은 장시간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부원들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쓰러졌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기관부원 전멸이 시간 문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가쿠 함장은 히류를 버리고 총원 퇴함을 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던 제2항공전대 사령관 야마구치 다몬 제독에게 히류를 버리고 승조원들을 탈출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허락을 얻습니다. 그리고 히류 전체에 총원 퇴함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시간이 6월 5일 오전 2시 30분이었습니다. 히류의 예인을 시도했던 대형 전함들은 이때쯤이면 이미 미군 잠수함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후방으로 퇴각한 이후였습니다. 또한 함내 어딘가에서 2~3시간 전부터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해서 총원 퇴함 명령이 내려질 때는 함이 15도 정도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희류는 항모 4척 중 유일하게 미 항모를 공격해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국 북태평양에 버려지는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전 2시 50분 야마구치 제독은 총원 집합 명령을 내려서 생존자들을 손상되지 않은 비행갑판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가쿠 함장과 야마구치 사령관도 함교에서 비행갑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함교에 있던 주계 중위가 히로히토의 사진을 등에 지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수백 명의 생존자들이 차례로 불길이 닿지 않은 비행갑판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이 모이자 야마구치 사령관이 훈시를 시작했습니다. 야마구치 사령관 이전에 가쿠 함장도 짧게 승조원들에게 훈시를 했습니다. 당시 야마구치는 건빵을 넣었던 나무 상자로 만든 연단에서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6월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밤은 달이 밝아서 서로를 분간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야마구치의 훈시 내용은 모든 승조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 함도 적에게 당하고 말았다. 폐하의 함을 여기에 가라앉히게 돼서 유감이다. 제발 어떻게든 모두 원수를 갚아주게. 이것으로 작별 인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100% 확실한 것도 아니고 당시 정신없었을 생존자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지만 작별, 원수를 갚아달라 등의 말을 보면 일단 야마구치는 다른 인원들은 전부 퇴함해도 자기는 함에 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훈시를 들었던 가와구치 수수무 당시 히류 비행장은 공식 기록에 남은 말 이외에 다른 내용도 전후회상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히류는 승조원들의 도움으로 초반에 당한 다른 세 항모의 몫을 했고 적항모 2척과 순양함 1척을 격파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히류는 일본으로 귀환할 수 없고 그 책임은 함장과 자신에게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승조원들에게는 히류를 버리고 떠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당시 히류 함교에 야마구치와 가쿠 이외에 부장을 포함 여러 장교들이 있었는데 이미 야마구치가 함에 남을 것이라는 눈치를 채고 일단 자기들과 같이 퇴함하도록 설득해 본 다음에 야마구치가 거절하면 자기들도 같이 함에 남겠다고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는 두 가지 모두 거절하고 장교들을 전부 퇴함시키게 됩니다. 훈시가 끝난 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모인 인원들이 도쿄 황거 방향을 향해 절을 하고 히로히토를 향한 만세 삼창을 한 후 군함기와 사령관기를 내렸다고 합니다. 퇴함하는 것도 나름 순서가 있었는데 히로히토 사진이 가장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이 부상자 이후 승조원들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총원 퇴함이 완료된 것은 6월 5일 오전 4시 30분경이었습니다. 가쿠 함장과 야마구치 제독이 다시 함교로 올라가면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달이 너무 밝아서 달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말이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히류의 주계장교가 야마구치에게 함내 금고에 50만엔 상당의 지폐가 있는데 가져가도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야마구치는 다시 함교로 올라오면 주계장교가 위험할 수 있어서 이를 거절했고 결국 함내 금고에 50만엔도 히류와 함께 이후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야마구치 사령관은 총원 퇴함 전 히류의 부장 가노에 타카시 중좌에게 구축함의 어뢰로 히류를 격침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5시 10분 구축함 마키구모에서 어뢰 2발을 발사했고 한 발이 명중해서 히류가 가라앉을 것이 확실하다고 본 일본 함대는 퇴각했습니다. 당시 야마모토 제독이 지휘하는 후방의 주력 부대에 항모 호쇼가 있었는데 히류의 어뢰가 발사된 지 몇 시간 후에 호쇼에서 정찰을 위해 96식 함상 공격기를 발진시켰습니다. 그 정찰기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침몰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히류였습니다. 히류는 마키구모의 어뢰를 맞았지만 금방 침몰하지 않고 날이 밝은 후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아 연기를 계속 내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전방 갑판 부분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찰기는 히류에서 생존자가 모자를 흔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보고했는데 이 전문을 받은 나구모 제독은 구축함 다니카제를 해당 해역으로 급파했으나 다니카제가 미군 항공기의 공격을 받아 시간이 지체되었고 겨우 해당 해역에 도착해보니 이미 히류는 가라앉고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자를 흔든 생존자가 가쿠함장 혹은 야마구치 제독으로 생각되었으나 이후 다른 생존자였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히류가 침몰한 위치는 북위 31도 27분, 동경 179도 23분으로 카가 소류가 침몰한 위치보다 훨씬 더 북서쪽으로 진행한 해역이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히류에서 총 416명이 전사했고 이는 같은 급의 소류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였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히류 생존자들은 전후 증언에서 날이 밝은 후 비행갑판에 나왔지만 사령관 함장의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야마구치 사령관과 가쿠 함장의 최후에 대해서 확실히 알 방법은 없으나 일본의 공식 기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고 선실 등에 있다가 그대로 함과 함께 가라앉은 것 아닐까라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야마구치 다모는 이후 사망일인 6월 5일자로 해군 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우가키 마토메 당시 연합함대 참모장도 야마구치를 잃은 것에 통안을 금치 못했고 다른 많은 해군 장성들이 야마구치를 차기 연합함대 사령장관 후보로 보기도 했습니다. 야마구치 다몬의 다른 면모에 대해서는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